이벤트 광고입니다. 기아 팬들한테도 해당이 주로 많이 되겠지만 다른 팬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야, 왜 기아만 하냐? 왜 기아만 현대차 증권에서 돈 내가지고 합니다. 돈을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롯데 팬들께서는 롯데백화점 빨리 이거 하자 그러고 SSG 팬들께서는 쓱 다 크면 뭐하냐. 두산에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도 빨리 가깝구나. LG는 LG전자 뭐 하는 것인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차 증권에서 기아 타이거즈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가 이제 두 개인데 참여 방법이 그냥 간단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정규리그 순위 및 월별 승수 맞추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정규리그 순위 맞추기는 정답자 추첨을 해서 1등은 1,000만 원. 그냥 1,000만 원. 2등 10명한테 100만 원. 3등 40명한테 10만 원 줍니다. 두 번째는 월별 승수 맞추기는 매월 하는데 총 매월 1,200만 원을 딱 내놔요. 그래서 승수를 정확하게 맞춘 분들을 n분의 1 해서 그분들한테 다 지급을 한다 그래요. 요걸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 겁니다. 추첨 통해서 뭐 사인 유니폼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채널에 응모를 하신 분들한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여러 장, 여러 개를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도 제가 준비한 거 아니고 이쪽에서 현대차 증권에서 했는데 기아만 하는 것인가? 또 롯데 팬들, 삼성 팬들, 또 만약 삼성 팬들, 삼성전자 좀 지금 주식 좀 올랐는데 삼성전자 좀 쏴라고 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자, 삼성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 2연승 외국인 투수 둘에 대한 이야기. 과연 종렬 매직인가? 엘도라도 얘기도 하겠습니다. 역대급 응원가 엘도라도. 엘도라도. 예, 그죠? 예. 개막 시리즈 2연승. 뭐 예상을 좀 못했을 것 같은데. 관계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삼성이 갑자기 물론 이길 수 있지만 KT가 우승 후보, KT를 그냥 1위 후보로 꼽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삼성은 대략 8, 9위 정도로 이렇게 많이들 꼽으셨는데 일단 두 경기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두 경기로 뭘 할 수 있어? 크게 알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엘도라도 응원가가 초강력이라는 건 알았네. 예, 수원에 난리. 선수들 분위기가 매우 좋다 그럽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고 외국인 타자 맥키넌 선수는 방망이 파괴력은 좀 덜해요. 근데 뭐 좀 기본은 좀 해줄 것 같다. 첫 번째 쉽게 상징을 안 당하니까 삼진을 라팍 가서 홈런 몇 개 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수 두 선수가 잘 던졌어요. 둘 다 잘 던졌어요. 어떤 팬은 어떤 저 감독님은 저한테 괜찮긴 하던데 자기도 봤는데 글쎄 그래도 LG 방망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던데 솔직한 이야기로 LG 방망이가 뭐 지금 좀 가장 나으니까 근데 뭐 140km 후반 찍고 변화구 좋고 시범 경기하고 완전히 다르던데. 그리고 어제 삼성은 이제 어린 선수들 그리고 뭐 김성윤, 김지차 이 두 선수한테 거의 KT 내야가 정말 힘들었다. 엘도라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응원가가 부활을 했어요. 팬들이 사랑하는 응원가가. 그 팬들이 이제 시즌 전에 저한테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뭐 힘을 쓴 건 없는데 제가 그때 문의를 했을 때 구단에 사실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봤느냐? 독일 알아보고 여기 알아보고 엄청나게 알아봤더라고요. 엄청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저작권을 줄 곳을 드디어 우리가 좀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오늘 타 팀 팬들께서도 야 엘도라도 응원가 들으니까 기분 나더라. 야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야구하면 환희의 순간이 또 떠오르고 추억이 떠오르고 뭐 그런 감상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도라도가 이제 삼성 팬들한테는 그런 응원가죠. 왕조의 시작을 알렸고 가장 뜨거운 순간에 불렀던 그 노래가 다시 나오니까 막 감동이야. 감동인데 그 얼마냐? 엘도라도는 부르는데 얼마인 거야? 타팀 팬들께서 엘도라도 얼마냐? 우리도 부럽다. 그러니까 좀 알아봐라. 야구부장아 출동하라. 확인 결과 제가 이게 썼는데 기백만 원, 수백만 원을 꼰대식 표현인가? 관계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분도 거의 뭐 그분 꼰대 나 꼰대. 그분이 저한테 수백만 원 이러다가 한 기백만 원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백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죠. 몇백만 원 수준인데 뭐 그때 구단들이 응원과 저작권료로 연간 한 수천만 원 씁니다.
1,000만 원 이상 써요. 뭐 여기저기 내야 되는 곳이 한 3군데 되거든요. 저작권 뭐 그다음에 또 뭐 작곡가 협회 뭐 등등등등 한 3군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눠서 내는데 한국 노래로는 좀 비싸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좀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소름을 돋게 한다면 뭐 그렇다면 1인당 한 수백 원 정도인데 돈이 아깝지 않다. 유현진 선수 LG와 개막전에서 부진하면 3.2이닝 이자책 팀은 패하고 직구 스피드가 150까지 나왔어. 하지만 제구가 좀 흔들려요. 삼진이 없는 것도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은 약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루수 문현빈 선수가 23일 날 개막전에서 내야 수비 실책으로 대량 실점했죠. 근데 후배한테 내가 미안해 못 막아줘서 미안해 고개 들어. 이런 선배의 모습 좋죠. 유현진 정도의 선수가 문현빈 선수한테 올해 문현빈 선수가 만으로 20살입니다. 이 선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선수가 좀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이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LG 박혜민 선수도 깍듯이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인사하고 활약하고. 활약에 대한 미리 양해를 구한 인사.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할게요. 이거였나? 하여튼 하나도 뭐 걱정이 없진 않았지만은 근데 워낙 관심이 집중된 경기여서 이제 하나가 생각하는 유현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 관계자가 뭔가 특히 합류한 뒤부터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합류를 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기가 고조되니까 선수도 긴장을 하죠. 그래서 좀 부담됐을 거다. 그러니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고 손혁 하나 단장은 본인이 개막전을 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막전이라서 이 경기가 너무 이 경기 하니까 커브가 조금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너무 정확하게 제구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제구가 조금 더 흔들린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상대를 했던 연경엽 LG 감독을 제가 다음날 잠실에서 만났는데 연 감독 이야기입니다. 직구나 구위 문제가 없어 보이다. 확실히 제구가 조금 흔들렸는데 복귀전에서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을 나도 이해를 하는데 뭐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구위나 이런 것 봤을 때 충분히 10승 이상 기록할 것 같다. 솔직히 뭐 구속이 그렇게 나온 거 보고 좀 놀랬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자, 다른 감독님입니다. 다른 감독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른 감독님은 제구가 다 몰리더라. 구속은 생각보다 더 나은데 우리 리그 타자들이 구속보다는 제구가 관건이 그러니까 제구가 된 공에 약하고 구속은 이겨낼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구위가 좋았지만 그래도 뭐 전성기 유현진은 아니더라.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 외국인 타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페라자 선수. 24일에 2경기 매우 큰 소득이다. 그리고 외국인 타자가 첫 홈런을 2경기 만에 쏜 것. 그것도 이제 2개나.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는 오면 빨리 1승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빨리 1승을 해야지 뭐가 안 말려. 외국인 타자는 뭐 안타는 당연한 거고 빨리 홈런을 쳐주면 그 다음부터 좀 잘 풀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홈런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그 타자가 그 이후에 연착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좋다. 근데 페라자 선수가 왼쪽에서 이렇게 타석 칠 때 보면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 있죠. 두산. 그 선수 약간 느낌이 조금 나긴 나는데 비거리는 좀 더 가는 것 같고 또 하체도 조금 더 잡아놓고 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주 매섭게 돌려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흥이 넘치네. 난리야 막 이러고 더운데 막 한국 시리즈인 줄 알았네. 두 번째 홈런도 그렇고 아니 노시안 선수 타점 올렸을 때도 본인이 2루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이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더라고요. 그 파이팅이 넘친 것 때문에 외야 수비할 때 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놓쳐서 대형 사고를 친 경우가 있긴 했대요. 근데 지금은 좀 차분하게 하라고 구단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장타 능력을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딱 맞았어. 요 선수 요렇게 해줬으면 한데 그게 맞았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 관계자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국장님 페라자 144개 홈런 페이스입니다. 144 홈런 페이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경기에서 2홈런.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제 안치홍 선수가 좀 살아나길 기대를 했거든요. 뭐 10경기부터 마찬가지로. 근데 2차전에서 일단 안타 하나 쳤습니다. 뭐 지금 타율은 1할 2푼 5리밖에 안 되지만. 근데 하주석 선수는 올해 마침 FA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사고도 쳤었고, 뭐막 헬멧 집어던져 땅바닥에 막 찍고 막 그러다가 자숙하고, 이제 좀 올해 마침 FA. 막 그걸 떠나서 이제는 중간도 아니야. 베테랑 쪽에 이제 속해지는 선수입니다. 하주석 선수가. 어제 LG전에서 공 16개를 던지게 하네. 임창규 선수한테. 승부 끝에 또 안타를 칩니다. 그 어제 잠실에서 기자실에서 우와 소리가 나왔어요. 타팀 감독이 바라보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현비 수비 리스크는 좀 있겠다. 그 이야기는 하고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다. 문현빈이. 하지만 뭐 이렇게 조금 뭔가 부딪히는 선수가 야구 잘하거든. 야구 잘한다. 하지만 감독이 볼 때 좀 불안할 거다. 아직은 어리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변경혁 감독이 바라보는 이제 올해 챔피언 LG, 디펜딩 챔피언 LG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백이 좀 있다. 특히나 뭐 고우석 선수, 함덕주 선수, 또 이정현 선수 군입 때 그렇게 좀 공백이 불펜에서 공백이 적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영혁 감독이 작년 4월에 비하면 낫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혁 감독이 디펜딩 챔피언 LG 선수들이 자기한테 이제 좀 익숙해졌다. 이런 것도 좀 보고 어떤 야구를 할지 알고 조금 좀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요건 2차전 전에 만났을 때 나눈 얘기입니다. 2차전에 하나한테 졌는데 그때 좀 속이 좀 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뛰는 야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여쭤봐서 또 뛰나? 예. 뭐 피치 클락이 시범 운영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뛰는 야구에 좀 유리한데 또 뛰는 건가요? 제가 뭐 물어봤습니다. 또 뛰는 건가요? 이거 LG는 어떻게 또 뛰나요? 했더니만 작년에는 다 뛰었대요. 다 그린라이트다. 근데 올해는 그린라이트를 일부 조정하는데 박혜민, 신민재 선수만 그린라이트고 나머지는 벤치에서 확률 높을 때 탁탁 집어줄 거다. 그 타임에 지난해는 그냥 전부 뛰었거든요. LG가 아무래도 지금 뭐 불펜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이 있어요. 영경혁 감독도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작년보다 좀 나은 게 작년에는 4월, 5월에 확실히 믿을 만한 선발이 그 당시엔 또 플래코 선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켈리 선수도 안 좋았습니다. 켈리 선수가 뭐 무실점 경기가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했죠. 초반에 켈리 안 좋았고 어린 선수들도 4, 5선발 올리면 다 터지고 중간 승리조 다 말아먹고 고우석 선수 한 달 쉬고 이중영 선수 올리면 물론 정우영 선수 올리면 물론 그래서 먼저 백승현 또 박명건, 유영찬 선수 이렇게 만들어서 썼고 또 김진선 선수가 굉장히 좀 중심을 잡아줬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올해가 훨씬 낫다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엔스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경기였죠. 개막전이고 또 상대 선발이 유현진. 체인지업이 완성도가 좀 덜한데도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좀 던지더라고요. 던지더라고요. 근데 엔스 선수가 이렇게 체인지업을 안 되는데도 연말을 하고 자기가 계속 노력하는 이 부분에 점수를 오히려 주더라고요. 10% 체인지업을 던진 거에 점수를 줬어요. 영경혁 감독이. 이걸 해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거 본인도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도 확인 못한 장점이 있었대요. 엔스 선수한테. 내부에서도 이게 있네. 뭐냐면 본인이 커트라고 이야기했던 요 부분. 근데 슬라이드에 가까운 이 커트가 우타자한테 쫙 말려 들어가면서 뭔가 승부구로 통하더라는 거죠. 직구하고 이 공이 터널링 효과가 아주 좋아서 우타자 결정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우타자 상대로 괜찮다, 좋다. 이것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개막하면서 구속도 한 3, 4km 올라와서 152까지 나왔고 엔스 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타팀 B 감독 이야기가 LG는 컨택 스피드 갖기 힘들고 삼진이 거의 없는 팀이니까 많지 않은 팀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빠르지 않나. 빠르니까 더 힘들더라. 근데 올해 고우석 함덕주 빠진 거 크고 특히 투수 쪽에서 함덕주 공백 극복이 좀 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상대팀 감독의 마음도 좀 투영이 됐겠죠. 제가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서 불펜 고민이 있을 거다면서 우리 팀 코가 석자지만 야구부장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답해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제가 물어봤고 KT가 지난 5년간 이강철 감독 부임 이후 계속 슬로우 스타트. 제가 어젯밤에 제가 상가집에서 또 이강철 감독을 좀 뵀어요.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KT는 다 슬로우 스타트고 감독님 부임 이후로 매년 일했지 않습니까? 했더만 이게 위로가 되냐고 나한테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요 이러면서 도대체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들 보강이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두산 만나는데 두산 3, 4, 5 선발이 진짜 강하다. 이강철 감독이 곽빈, 최원중, 김동주 다 좋고 진짜 2승 1패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걱정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간에 불펜에 필승조들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뭐 박영현 선수라든지 또 손동현 선수 근데 이 선수를 또 부침이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주건, 김민수, 박시영 이 친구들이 올라와야 되고 준비를 좀 시키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상동 선수는 포크볼 또 뭐 그 장점이 좀 있고 김민수 선수도 스피드가 144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엄상배 선수가 뭔가 좀 첫 경기에서 좀 흔들렸는데 올해 끝나고 FA입니다. 본인이 좀 부담도 좀 가지겠죠. 뭔가 막 잘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더 편하게 하는 거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알칸타라 선수하고 브랜든 선수가 창원에서 1차전, 2차전을 NC 경기 던지고 난 다음에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요. 알칸타라 선수 대퇴부 근육통이 좀 있어. 좀 내렸다 그러는데 바로 좀 빠르게. 그리고 브랜든 선수는 등에 좀 타이트함, 등에 타이트함 감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쳤느냐. 정밀 검진 조금 한번 또 검진도 받아볼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검진 결과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들었을 때는 두 선수 다 로테이션에 이상 없이 들어올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그렇게 바로 들어온다고? 대퇴부 통증? 근데 등 통증은 조금 이게 피칭에 연관이 있거든요. 등 근육이 뒤에. 광배근 이쪽하고 등 근육하고 어깨 근육만 가지고 공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휘두르는 거니까. 그런가? 근데 다음 로테이션에 들어올 것 같다. 첫 경기여서 그냥 무리 안 하려고 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하여튼 별 이상 크지 않다. 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산 저기 프런트 분들한테 안 놀랬나요? 그럼 엄청 놀랬대. 놀래지 당연히. 개막 시리즈에 원투펀치가 전력의 30% 이상 되는 원투펀치가 그리고 타 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원투펀치가 둘 다 아파? 뭐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1차전에 뭐 충격패고 뭐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젊은 선수들 올렸는데 뭔가 좀 젊은 불펜들이 또 김태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9살이에요. 네, 아무튼 2차전에 이겨서 다행이고 2차전 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로테이션에 다음에 들어올 것 같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상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오늘 상태도 봐야 되고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도 또 봐야 됩니다. 이게 급속도로 어떻게 호전되느냐 아니면 뻣뻣함이 오래 가느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아프진 않을 것 같다는데 저는 사실 등 같은 경우하고 이 대퇴부는 피칭에 좀 영향도 좀 있어요. 그죠? 밟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지가 않다.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고 두산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뭐 가슴을 혹 하고 쓸어내립니다. 티빙 이야기 그죠? 티빙 뭐 질문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잠실에 어제 기자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인천 경기 보고 있었어요. 왜냐? 롯데가 0대6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 계속 하고 있는 거 안 끝나. 보니까 2대 뭐 6, 4대 여다가 저는 레이스 선수가 딱 그냥 넘어가네.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뭐지? 동점이 된 거예요. 동점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레이스 선수 동점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TV가 저는 꺼진 줄도 몰랐거든요. 이제 중계 TV를 다 틀어놓고 봐가지고 근데 그게 끊겼다는 거예요. 좀 난리가 났죠. 결정적인 순간에 보고 계신 분들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막 이틀 만에 방송 사고를 냈는데 이 접전 상황에서 종료된 경기입니다. 티빙이 이례적으로 오늘 공지사항하고 사과문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인스타에다 사과 올려서 좀 뭐 시스템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다 죄송하다. 1분 정도 중계가 끊기는 사고 죄송하다. 뭐 KBO 구단 관계자 시청자분들께 불편대로 죄송하다 얘기했는데 중계 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많은 어떤 뭐 일부 팬들은
야, 티빙이 SSG 팬이야? 뭐야? 뭐 티빙 뭐 롯데 싫어하는 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실수입니다. 근데 늘 보면 야단은 실수했을 때 야단을 맞아요. 야단은 실수했을 때 맞는 게 맞고, 실수했는데 야단 치냐? 야단은 실수했을 때 야단 쳐요. 실수가 아니고 고의다. 그거는 이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죠. 그건 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벌을 받고, 다른 부분은 또 고의했으면 그건 다른 벌을 받는 거죠. 야단 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팬들이 이렇게 야단 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그 시즌 초반에 이렇게 크고 작은 뭐 좀 자범들이 있는데 제발 좀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티빙 내부적으로도 고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면 또 아유 야구부장 네가 또 티빙 팬을 드냐 이씨 이런 맨날 그러는데, 일단 팬들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안정화돼 가지고 하이라이트 요즘 좀 잘 올라오다가 좀 삐걱거렸는데, 팬들께서 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제 생각은 그거죠. 스태티즈 요 수치 이거 가지고 관련해서도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좀 수치가 좀 갑자기 바뀌었죠. 이건 왜 바뀌었냐 하면, 그동안은 메이저리그 전체 통계표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꺼낸 값이었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이브 매트릭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차용을 했으니까 메이저리그의 그런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근데 요번에 스태티즈가 개편을 하면서 과거 KBO 10년치 통계 기반으로 가중치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숫자가 그래서 달라졌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MLB 기반이라 그러면 주자 1, 2루에서 몇 점이 날 건지가 MLB 기준으로는, MLB는 뭐 홈런이 많이 나니까 1, 2루에서는 뭐 한 2점이나 3점이나 될 수 있는데, 우리 KBO 리그는 주자 1, 2루에서는 뭐 그냥 한 1점 뭐 2, 3점 예를 들어서 MLB보다 득점 확률이 낮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통계 기반 자료가 다르니까, 그래서 수치가 많이 좀 바뀌었다 그래요. 미묘하게 좀 바뀌어서 통계가 좀 달라졌다. 통계를 좀 다르게 했다. 근데 차츰차츰 안정화를 뭐 좀 가져갈 거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수비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수비는 이번에 수비 가중치를 조금 더 많이 파악해서 넣었대요. 그러니까 뭐 박혜민 선수라든지 이렇게 수치가 좀 많이 좀 재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수비를 잘한 선수들의 수치가 확 올라간 건 좀 있어요. 다른 선수들의 수비를 조금 잘하지 못한 선수들의 수치가 확 내려간 것보다도 올라간 게 조금 더 있다. 예, 이런 이야기하고. 요거는 한번 우리 채널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관계자분이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는데,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달라졌고, 공인구 반발력 이거 뭐 조정됐나? 제가 좀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뭐 KBO에서 이야기한 건가? 공 잘 안 나간다고?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있나? 안 했대요. 안 했고, 이게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가져와서 쫙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는 건데, 뭐 한두 개라도 이게 평균치를 넘어서는 게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평균치에는 그러니까 기준치 나 적합한 수치에는 들었는데, 이 적합 수치가 요까지라 그러면 요 정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합 수치가 여기면 여기 정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 공인구 반발력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7, 2018 막 탱탱볼 치면 넘어가. 이승엽 감독님이 자기 은퇴하기 전에 내 공이 잘 나가지고 내가 홈런 저 이득은 좀 봤습니다. 그걸 웃으면서 그랬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투수들이 죽어나는 거야. 타자들이 돈 벌었어요. 그때 2019 시즌 앞두고 반발력을 재조정한다. 반발력 낮춰.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낮췄어요. 그 이후로는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해마다 약간씩 변형이 있는데, 올해는 뭐 조금 있어요. 그래서 SSG 이승용 감독은 타자들이 확실히 공이 좀 작아지고 단단해져서 멀리 간다 이야기, 조금 더 멀리 가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또 김태형 감독님은, 롯데 감독님은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홈런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경기당 홈런이 평균 1.28개였어요. 작년에 1.28개 경기당 평균. 근데 우리가 개막 시리즈 9경기 했지 않습니까? 9경기를 했는데, 첫날에 5경기, 그 다음날 4경기, 9경기를 했는데 홈런이 총 18개가 나왔거든요. 뭐 경기당 2개 꼴인데, 이건데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표본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갖고 뭐라 할 건 아니고, 하여튼 KBO에서 이거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든 뭐 그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네.